송은재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당, 김기현이 이끌고 있는 여당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드러난 지지율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앞서기 시작했다. 또 언제나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구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60대 70대와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언제나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20대 30대에서도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40% 중반으로 오늘 리얼미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3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일주일에 3%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42%다. 이 여론조사에 운동장이 기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을 보면 전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중반대 이상일 것이다. 이게 50%를 넘어야 윤석열 정부도 안정되고 여당도 안정될 수 있다. 마음가짐도 안정이 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지지율에 쫓기다 보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어떻게 해볼 전략 전술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지지율에서 쫓기게 되면 20%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뭘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각종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게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도 민주당의 괴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 여론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하는구나. 반일 감정 자극이 안 통하는구나. 괴담이 통하지 않는다. 당 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이낙연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미애가 연일 문재인이 자신을 해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도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은 나서야 할 때다. 뭐 지금 서점하고 있을 때냐. 강력하게 뭐 윤석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설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엄호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지금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이 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송영길, 추미애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뭐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엄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재명이 이렇게 문재인과도 각을 세우고 이낙연과도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우는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이 또 뭐 최근 들어서 이 임플란트를 해서 이 얼굴에 멍이 들었고, 또 눈썹 위에는 벌에 쏘여가지고 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인 이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문재인은 이 부분 임플란트, 이 치아 건강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 치아 건강은 뭐 원래부터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할 때부터 치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흔들리고 있고 김기현의 국민의힘은 왜 안정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주입니다. 이 김영주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것에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 자리에서 이번 달 중순에 북해도에 골프 치러 간다. 골프 치러 놀러 갈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이 문자가 드러나서 이제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내로남불. 겉으로는 반일 감정을 소위 정치 장사죠. 장사로 이렇게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뭐 일본 놀러도 가고 일본을 즐기고 단꿈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스시를 즐기고 뭐 이런 식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참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민주당의 지금 민낯을 국민들 앞에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사과를 한답시고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도 이상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 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영주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본 회의장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그 지점이 아니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는데 가담하고 있는 민주당이 김영주가 뒤로는 일본에 골프 치러 놀러갈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은 뭐 사실 사과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당에서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과글이 나온 겁니다. 전혀 지금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두 번 정말 분노케 하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 그 민낯이 드러난 건데 사과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이 무더위에 국민들을 뭐 정말 열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아닙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오늘 또 일본으로 2박 3일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공항에서 이 반대 피켓을 들었는데 이 피켓이 잘못된 글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피켓을 만들어서 들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오염수 바다에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일본어로 써야 될 것을 바다에 투기 살 빼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오염수 바다에 투기 살 빼라. 이 또 국제적 망신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이가 일본까지 가서 후쿠시마까지 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더니 이렇게 진보당에서 나서서 또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를 못하니까 외면을 받으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기고 김영주의 경우처럼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처럼 그렇게 내로남불 민낯을 보이고도 사과를 하면서도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 주말 토요일 집회에서 민주당의 임종성이었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먹을 수는 없다. 이거 지금 과거에 15년 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던 부분.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괴담 마약에 중독이 됐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서 먹거리 공포를 주술처럼 외우며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마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김기현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면서 똥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김기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 김기현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려면 임종성부터 제소를 해야죠.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괴담을 퍼뜨린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재명도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죠. 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걸 당연히 마약에 중독된 행동이죠. 이런 부분들이 뭐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 15년 전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라고 뭐 한 여자 배우가 이야기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이 괴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외면을 하고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초조해지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과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IAEA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될, 지금 아마 5일이나 6일쯤 이게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하는 이 시기를 결정하게 될 건데, 그만큼 예민해지고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괴담을 퍼뜨리게 될 거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잘 짚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과학적 검증,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혹시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 당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서 좀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에 굉장히 많은 양이 방류가 됐는데 우리 연안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쿠시마 수산물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면 반대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일본의 대변인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처럼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학적 검증이 끝난다면,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드러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똑같이 지금 대다수 국민들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걸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런 김기현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당정에서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뭐 매일같이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 수입 금지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시가 이겁니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이나 이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제가 이 송원진 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찝어내서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세적으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만큼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본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도 따져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힘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부분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미란 차관을 비롯해서 임명장을 주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자리에도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각 부처마다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달라. 장미란에 대해서는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 참 장미란을 발탁을 이번에 한 것.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장미란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 겪어보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장미란을 만나보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장미란에 대해서 장미란이 얼마나 이 실력이 있는가. 그동안 선수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엄청난 자제력으로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그 이후에도 자기를 얼마나 잘 관리해 왔고 또 체육 후배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학문적인 성과 이런 걸로 장미란이 잘 차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체육계에도 그 카르텔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는데 장미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운동선수가 무슨 머리가 있느냐, 운동선수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인신공격 욕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돼서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란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장미란 발탁을 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신인들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가장 적격자가 이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이다. 각 분야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데서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오고 진정성 있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해온, 기여해온 이런 인물들을 발굴을 해서 딱 언론에 조명을 비추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장미란 이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곁들여서 지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르텔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다, 극렬한 언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극렬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보 부분, 카르텔 부분, 이권 카르텔 부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 또 바로 세워야 될 부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가장 강한 언어들을 씁니다. 가장 강한 지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업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궁극적으로 지금 바로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직도 냉전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그래서 냉전 시대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종북과 같은 그런 행태를 벌입니까? 오죽하면 간첩이라고 하겠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한 발언을 해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들, 또 정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보완해 줘야 된다. 그게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지적한 겁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오염 처리수 방류 부분에 있어서 문제 삼을 게 없는지를 한번 찾아서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대통령은 정말 나라 바로 세우기에 강력한 언어를 쓰고, 또 여당은 그 뒷받침을 해서 여러 가지 빈 부분을 또 지원할 때 안정감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